안녕하십니까, 최한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빈혈 환자를 수술하는 데 있어서 수혈하는 것보다 철분 주입이 훨씬 유리하다는 뉴스가 떠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한글로 해놨고요. 이 연구에 따르면은 일부 빈혈 환자의 경우에 수술 전에 철분을 주입하는 것이 혈액 수혈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인데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 수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엄격한 의료 기록 연구에서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자들은 수술 전에 빈혈이 있는 일부 환자들에게 표준적으로 실시하는 적혈구 수혈보다도 수술 전에 철분 주입을 하니까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는 결론을 냈다 하는 보도입니다. 7월 22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애니스티시아 앤드 에날제시아라는 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는 이러한 철분 주입이 환자의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서 다른 사람의 혈액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증거를 뒷받침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마취과 그리고 중환자 치료과 교수인 스티븐 프랭크 박사는 빈혈은 특히 수술 환자에게 매우 흔한 질환이며 최근까지 수술 전에 수혈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후향적인 연구는 수술 전에 혈액 수혈에 비해서 철분을 주입하는 것이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헤모글로빈을 증가시키며 혈액 수혈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철분은 인체가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네랄로서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의 단백질로 신체 전체의 장기에 산소를 운반한다. 환자의 혈액의 혈액에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되는데 이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적혈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수술받는 환자에게 특히 우려스러운 일인데 모든 시술 중에 거의 항상 어느 정도의 혈액 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수혈은 효과가 있지만 혈전이나 병원균의 감염, 알레르기 반응 및 폐합병증을 포함한 위험도 있는데 환자가 특정 항체나 겸상적혈구 빈혈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기증자가 일치되는 것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 결과 의사들은 오랫동안 수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략을 모색해 왔는데 새로운 연구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 연구팀이 익명화된 환자 정보를 모으는 글로벌 의료기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팀의 분석은 수술 전에 철분 결핍 빈혈 진단을 받은 18세 환자 15만 4,358명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수집한 정보를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 읽기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혈을 하게 되는데 뭐 자기가 수술할 걸 알아갖고 자기 피를 보관했다가 수술할 때 그 피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남의 피를 받게 되는데 남의 피를 받을 경우에 피가 본인의 피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진 병원균이 나한테 옮겨오는 경우 또는 내 몸하고 그 피가 맞지 않아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수혈에 따른 위험이 늘상 있었고, 그 다음에 혈액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경우에 그 혈액을 확보하는 것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하던 중에 조사한 결과는 이 빈혈 환자들,
그러니까 모든 환자에 대해서 연구한 건 아니고 아직은 이제 빈혈 환자들은 무조건 그 수술하기 전에 그 수혈할 준비를 해서 그 수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혈을 하는 것보다 그 피 대신에 그 철분을 주입한 것이 오히려 그 적혈구 생성을 더 도와서 환자가 다른 불필요한 뭐 감염이나 알러지 반응 없이 수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의료 뭐라 그럴까요, 사고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연구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 뉴스는 전기 자극이 암세포 파괴 능력을 높인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뇌에 뭐 암세포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전기 자극을 주는데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그 생각해 왔던 것은 그런 전기 자극이 뇌세포나 또 다른 신경세포에 어떤 그 해악이 있지 않을까, 부정적인 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반대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한 곳에 그 내용을 직접 좀 찾아보면 이 뉴스는 오늘 미국 시간으로 7월 25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전류가 신체 암세포를 더욱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세포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 뉴스는 그 이제 여기서 전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이제 다른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뇌에 암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TTF라는 게 뭐냐면 Tumor Treating Field. 그래서 그 암을 치료하는 파장, 그런 것을 이제 여기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같이 해서 사람한테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 NK셀이라는 게 뭐냐면 내추럴 킬러 셀이라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연 살해세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몸은 NK세포가 있어서 암세포를 평상시에 제어한다, 이렇게 여러분도 알고 계신데, 지금 저렇게 전기 자극을 줬을 때 우리 몸에서는 NK세포가 디그래뉼라라는 작용을 일으켜서, 디그래뉼러라는 것은, 그래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밀가루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건 파우더죠. 분말인데 그게 그 조금 뭉치면 우리가 뭐 표현을 뭐라 그래요? 보슬보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그래뉼러 됐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뉼러라는 의미는 NK 세포가 옆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뭉쳐 있다가 그게 디그래뉼러가 되면 이 세포가 하나씩 더 빨리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더 공격할 수 있게 자극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기본 컨셉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내용을 좀 함께 공부해 보시면은, 과학자들은 전류가 자연 살해세포 NK셀을 더욱 강력한 살상세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일부 암을 치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에서 종양치료장이라는 거, 조금 전에 설명드린 TTF라는 환자가 착용하는 간단한 모자를 통해서 뇌 종양을
전류에 노출시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NK 세포로부터 훨씬 더 치명적인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하니까 말이 좀 이해하기 좀 이상한데, NK 세포가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됐다. 그러니까 NK 세포가 훨씬 강력하게 움직이게 됐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암 중에 그 교모 세포종 같은 것은 생존에 대한 예후가 매우 나쁜 공격적이고 흔한 뇌암인데, 치료에서는 수술이나 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을 병행할 수 있지만, 이 암은 재발하기가 쉽고,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했는데, Cell Reports Physical Science라는 저널에서 새로 발표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TTF 장치가 이런 뇌암을 치료하는 면역요법으로 사용되는 NK세포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는데, 이 팀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엔지니어인 조지 말리아라스라는 교수와 협력해서 트리니티 생화학 및 면역의학 대학교 면역학 교수인 클레어 가디너 교수가 이제 함께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것은 이 면역요법은 광범위한 암 유형에 대한 결과를 개선했으며 치료하기 어려운 암에 상당한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 환자 결과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려면 치료 접근 방식을 결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그 면역요법이라는 것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기존의 요법만 가지고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 앞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뇌 종양이 있는 데다가 전자파를 노출을 시키면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살해 세포 NK셀이 더 위축되거나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주요 면역 분자인 사이토카인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전자파에 노출을 해보니까 이 NK 세포를 탈과립화하는 를 증가시켰다. 탈과립화라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디그래뉼라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NK 세포가 더 많이 활성화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연구팀은 이제 이 작업을 더 심층적인 연구로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고, 가디너 교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데이터는 TTF, 그러니까 Tumor Treating Field, 그러니까 뇌종양 치료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하고 NK 세포를 어떻게 잘 조합시키면 그 필요한 치료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신경 교종 환자를 위한 새로운 이중 모달리티 치료에 대한 미래적 잠재력을 제공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뇌암이 상당히 다루기가 힘든데, 이렇게 전자파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 NK셀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합해가지고 뇌암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과학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극복하지 못하는 많은 질병으로부터 더 회복이 빨라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를 함께 보실 텐데, 그 다음 뉴스는 만성 당뇨병 환자들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박테리아가 이 당뇨병 상처를 치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함께 보시면요. 자,
이 이제 보시면 지금 뭐 이 그림을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당뇨병 환자들은 뭐 발에 상처가 나면 잘못되면 발가락을 잘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특정 박테리아가 만성 당뇨병 환자가 이런 그 상처가 났을 때에 그 박테리아를 주입했더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걸 처리한 첫날입니다. 이게 3주 뒤에는 이 상처가 다 아물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그 박테리아 이름이 여기에 A 파에칼리스 뭐 이거 어떻게 읽어야 좋을지 모르는데 페칼리스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예, 페칼리스라고 읽었네요. 이 페칼리스라는 그 박테리아가 그 박테리아를 처치를 해보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상처가 보통 너무 잘 안 아물어서 절단하고 이러는 사태가 발생하지만 그게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상처와 궤양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많지만 펜실베니아 대학의 페럴맨 의대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특정 박테리아인 알칼리게스 페칼리스, 그래서 줄여서 A 페칼리스가 당뇨병 환자의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의 치유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처에서 잠재적으로 해로운 박테리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연구자들은 많은 유형의 상처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인 A 페칼리스가 실제로 당뇨병 상처를 치유를 촉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연구자들은 유익한 박테리아가 당뇨병 환자에게서 과잉 생산되는 효소를 억제해서 상처 봉합에 필수적인 피부 세포의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연구 결과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피부과 교수인 엘리자베스 그라이스 박사와 펜실베니아 대학의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인 엘렌 K 화이트가 이끄는 사이언스 어드밴스에서 게재됐다. 이 연구가요. 그런데 이 연구팀이 A 페칼리스라는 박테리아가 치유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이 과학자들의 당뇨병 상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연구는 당뇨성 족부 궤양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파일링하고 이러한 박테리아가 치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는데 우리가 이 박테리아가 이런 그 당뇨병성 족부 궤양의 치료를 촉진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요. 실제로 이 A 페칼리스라는 박테리아가 상처가 생기면은 대부분의 상처에 만들어진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박테리아를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족부 궤양 환자의 발에다가 상처 부위에 얘를 처리를 했더니까 3주 정도면 아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피부가 이제 손상이 됐을 때, 궤양이 생겼을 때 새로운 피부가 덮어져야지 낫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보통은 만성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 새로운 세포가 나와서 그것을 떼어주는 그런 과정을 잘 못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 발견된 이 A 페칼리스라는 박테리아가 그것을 굉장히 도와주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족부 궤양이 있을 때 아마 바를 수 있는 뭐 크림이나 또는 뭐 그 주사제 이런 형태로 약이
그 발전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이런 것이 현실화되면은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뭐 다리를 자른다든지 이런 사지절단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막아줄 수 있어서 앞으로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큰 그 좋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살펴봤는데 사실 뭐 그 이외에도 제가 찾아본 뉴스는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뭐 어떤 것들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 크게 눈에 띈 것은 이 세 가지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고 앞으로 우리 라이브 시간에는 뭐 이런 뉴스들을 좀 새로운 뉴스들을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지금 그 미국에서 바로 뜬 뉴스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어쩌면은 한국에서는 제일 빨리 보게 되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 뉴스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앞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간 걱정 많이 되시죠? 어머, 여기 보세요. 간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 이제 간 걱정 끝입니다. 10년 이상 판매했죠. 국제 특허했죠. 지속적인 임상 실험, 국제 학술지 논문, 미국 MBC 같은 뉴스 언론에서 보도했죠. 식약처에서 3중 기능성까지 인정받았죠. 세계 최강의 간 보호 포뮬러죠. 나노의 후베니아 RX가 여러분의 손상된 간을 보호합니다.